예, 여러분들 기아 전기차 EV6B 고주파 소음 난다는 이런 뉴스 혹시 보셨을 거예요. KBS에서 단독으로 했는데 뭐 이것 때문에 여기 지금 현호님께서 달아주셨죠.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이게 갖고 있는 사람은 소연이 나서 미칠 지경이라고 얘기하는 게 많아요. 근데 오늘은 저는 이 소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좀 다른 문제를 좀 얘기를 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이게 3월이니까 한 달 지난 얘기인데 이걸 왜 지금 갖고 왔냐? 이걸 진작 해드리려고 했는데 테슬라가 자꾸 이슈를 만들잖아요. 뭐 공장도 어디에도 만들고 그래서 좀 늦어졌는데 오늘은 다른 포커스로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확인을 좀 해보시죠. 뭐 앞에는 B 고주파가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분 운전자들께서 이게 되게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이 측정기를 통해서 이제 측정을 해본다고 하니까요. 시속 10km 이하로 주행을 시작하자 주파수별로 소리가 감지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삐 하고 들려요? 들리세요? 이거 삐 하고 들리세요? 6,000 안 들리시는 분이 올려주세요. 안 들리는 사람은 가는 기가 같든지 오는 기가 같든지 간 거야. 나이가 온 거야. 다시 들려드릴까요? 헤르츠 부근의 막대 그래프가 뛰어오릅니다. 들려요? 보통 이 정도는 다 들려요. 15,000에서 이제 16,000 이 정도부터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굉장히 듣기 시작하면 이게 안 들리면 좋겠는데 이게 듣기 시작하면 되게 힘든 소음이에요, 사실. 그래서 김도원 교수라는 대림대 음향학 교수님께서 출연하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죠. 사람의 귀에 되게 민감한 한 6.3kHz 사람 귀에 되게 민감한 6.3kHz 소음. 이게 뭐냐면 나중에 노이즈 강의를 해드린다 하는데 진짜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유튜브 채널에 덮기 전까지는 노이즈 강의를 반드시 하고선 끝낼 거예요. 근데 사람 귀에는 이게 주파수라고 X축이 주파수라고 해요. 아래 주파수로 갈수록 사람이 잘 못 들어요. 귀를 잘 못 들어 주파수를. 그러다가 민감한 주파수가 있어. 4kHz부터 아주 사람들이 더 민감하게 들어. 그러다가 좀 내려가는데 6kHz도 마찬가지 그 부분에 있기 때문에 더 거슬리는 거야. 사람이 더 잘 듣거든요. 아무튼 이렇고 가다가 이제 안 들리는 이제 마지막 대역이 오죠. 고주파로 갈수록 이제 못 듣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6.3kHz 정도 헤르츠면은 민감하고 요게 지금 사실 레벨로 따지고 보면 20dB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못 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다른 주파수 대역이 너무 조용하니까 전기차 자체가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이게 높이 들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게 해결하는 방법은 음악 같은 걸 틀으면은 요게 이제 마스킹이 됩니다. 요게 다 가려요. 이렇게 다른 소리를 조금 시끄럽게 해놓고 다니시는 거를 추천하고 귀마개를 하고 다니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걸로 마스킹 효과라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일단 그렇게 돼야 되고 알렉스팡님 처음에 안 들리다가 들렸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들리기 시작하면 미치는 거예요. 들리기 시작하면 계속 들리거든. 자동차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 그럼 누구한테 들어가서 야 저 소리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안 들리는 사람은 진짜 안 들리는데 한번 들리기 시작하면 계속 들리거든요. 제가 노이즈를 할 때 저 소리 들어보세요 하고선 찾아주잖아요. 그러면은 운전자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 왜 안 들리던 소리를 굳이 찾아줘서 이제부터 내가 차를 운전을 못하겠다고 너 때문에 라는 얘기 많이 했어요.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 두 번째 문제점 움직이는 가전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김필수 교수님 커뮤니티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온 부분이에요. 뭐냐면 얘기가 들리면 안전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거는 대략적으로 교수님 아니셔도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냐라는 커뮤니티의 얘기들이 많이 나온 거를 봤어요. 캡처해 주신 것도 봤고 제가 하려는 두 번째 문제점 오늘의 사실은 좀 핵심인데요. 뭔 얘기하는 거냐면 김필수 교수님 자동차 공학부 교수님인 거 알아요. 그런데 모든 영상마다 모든 자동차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 옛날에는 박명장님이 많이 나왔었는데 박명장님은 좀 줄고 김필수 교수님이 다 나오더라고. 근데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거야. 이게 박병일 명장님도 자동차라는 건 분야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 알 수가 없거든요. 저도 물론 모르고요. 근데 다 알 수가 없는데 기자님들이 그냥 야 대림대 갔으니까 이 대림대 교수님이잖아요. 대림대 김도영 교수님 섭외한 건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음향학 교수니까. 그런데 간 김에 김필수 교수님도 어차피 인터뷰하자 해가지고 넣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분의 전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의 전공으로 인터뷰하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박병희 명장님 정비로 전공이었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전공이 아닌 분야까지 다 가지고 가니까 그분도 노라고 할 수가 없고 그분도 다 대답을 하다 보니까 막 이상한 분야까지 해서 지금은 막 문제가 많이 되셔가지고 어려움을 겪으시잖아요. 예를 들어 뭐 레이더
문제, 뭐 카메라 문제, 뭐 급발진 문제 막 안 가셔도 되는 분야까지 너무 가시다 보니까 신뢰도를 잃고 요즘에 뭐 엔진오일 막 문제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까지 간 거야. 왜냐면 그분의 전공이 아닌데까지 자꾸 인터뷰를 요구하니까 뭐 문제만 생기면 박병희 명장이 찾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동차만 나오면 김필수 교수님만 찾더라고. 그러니까 한국의 9시 뉴스를 보면 대부분 김필수 교수님 아니면 박병희 명장님이에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분들이 실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예를 들면 소리면은 소리에 대한 거. 지금 사실은 이 문제는요. 소리 교수님한테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 누구한테 찾아가야 되느냐? 이건 모터 교수님들한테 찾아가야 돼요. 모터와 인버터 반도체 분야의 교수님들한테 찾아가야 돼요. 전문가들한테. 그런데 전혀 그 분야가 아닌 분한테 가서 인터뷰를 따면 김필수 교수님이 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괴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김필수 교수님이 여기서 또 실수라도 이렇게 그냥 이런 거 안전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라고 뭉뚱그려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분이 여기에서 전자모터의 VVF가 문제다, PWM이 문제다, PAM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게끔 유도한다는 게 괴물을 만드는 거예요. 괴물을. SJ 조이님, 엔지니어 출신 중에 방송에서 조리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교수님 많죠? 많아요. 한양대,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많아요. 교수님들 많아. 소리 교수도 많고 하실 수 있는 분들 많아요. 기자님들이 조금만 한 발 앞서서 내가 좀 흥분했는데 웃으면서 합시다. 기자님들이 한 발만 더 앞서서 좀 교수들 찾아가고 물론 이런 게 있어. 이게 기아자동차에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아자동차에 나쁜 소리를 하면 그 대학 교수님들한테 프로젝트가 끊길 수가 있어. 그래서 기아자동차의 나쁜 소리를 할 수 없어서 서울대 교수라든지 국민대, 한양대 이런 자동차학과 교수님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못 하시는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는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야 섭외라도 해야지. 이게 뭡니까? 모든 걸 다 들고 오면 결국 김필수 교수님도 박병희 명장님처럼 괴물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 않아야 될 분야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단계가 와서 이분의 인생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돼서 제가 걱정돼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궁금해하신 분들 이거 원인이 뭐냐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전 전자공학과 출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저도 노이즈를 했던 사람으로서 옛날에 그냥 배운 풍월로 조금 알려드리면 VVVF라고 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 이게 뭐냐면 가변 전압, 그 다음에 가변 Frequency 뭐 이런 게 있어요. 이 전자공학과 한 사람 근데 그 소리가 왜 나요? 모토에서 이렇게 자전거 따랑따랑 하는 소리 같은 게 날 때가 있어요. 막 따랑따랑따랑 도대체 왜 나는 거예요? 해가지고 제가 그때 그분들한테 교육을 받았던 내용인데 그거 여러분들한테 그냥 알려드리는 거지. 해결책이 있느냐? 물론 해결책이 있죠. 당연히 해결책이 있습니다. 근데 기아자동차에서 뭐 열심히 그 방송을 보면 기아차는 일부 고객들이 차량에서 발생한 소리로 불편함을 느끼는 걸 인지하고 있다며 원인을 조사 이렇게 기아자동차 이제 연구원들하고 같이 이제 해서 그리고 기아자동차 연구원들은 이렇게 이런 걸로 안 해야 이렇게 노이즈 하는 사람들은 이런 노이즈 측정기를 쓰지 않고요. 훨씬 더 고급진 측정기를 씁니다. 가속도계도 달고요. 뭐 해가지고 아무튼 하니까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모터에서 나오는 거 해결책을 열심히 찾고 있을 테니까 뭐 해결책이 나오면 이거 소프트웨어적인 걸로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걸로 안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죠.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모터 토크 곡선이 이렇게 나간다고 하지만 사실 저속에서는 정지 마찰력으로 인해서 처음 움직여야 될 때 더 많은 자동차에는 더 많은 토크가 걸려요. 그래서 원래 기어도 시프트 1단 넣고 그랬잖아요. 그 이제 저속 토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터에 더 높은 고전압과 고주파수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소음이 보통 저속에서 많이 납니다. 저속에서 속도를 올리려고 부응하고 끌어올릴 때 소리가 띡 하고선 나는 소리가 들리는 거고 고속으로 올라가면 트랜지스터 전압하고 주파수 줄 때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주파수가 훨씬 더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소음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소음이 들리던 게 아예 고속으로 가면 소음을 저희가 들을 수 없는 주파수대로 올라가 버리면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고래 삐 하는 소리가 돌고래 귀엔 들리지만 우리 귀에는 안 들리는 것처럼 그 소리를 올라가 버려서 안 나는 것뿐이지 소리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게 여기다가 제가 코멘트 하나 썼는데 지하철에 이 소음이 원래 많이 나요. 지하철에 처음에 출발할 때 우웅 하고 갈 때 그 모터 도는 소리 할 때 삐 하는 소리가 원래 많이 났는데 최근 지하철 찾아보니까 이 IGBT 인버터 제어 방식으로 많이 바꾸면서 소음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옛날 그거는 진짜 귀에 거슬렸거든요. 안 들리시니까 여러분들
분들은 몰라하셨을 텐데 저 같은 사람은 비행기 탈 때도 되게 이게 고문인데 그게 한번 들리기 시작하면 계속 들리거든요. 아무튼 지하철에서도 이 소리가 되게 많이 났었어요. 두 번째로는 인버터 속도 제어 방식에 PAM하고 PWM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속도를 이렇게 제어하는데 돌 때 팽이라고 해요. 팽이가 돌 때 팽이를 친단 말이에요. 팽이를 칠 때 팽이를 제일 빨리 돌리는 방법은 뭐예요? 이걸 겁나 빨리 치는 거죠. 겁나 빨리 치면은 팽이가 더 빨리 돌겠죠. 아니면은 더 일정하게 돌겠죠. 아니면 팽이를 돌리면 착탁탁탁 칠 때 팽이가 넘어질 듯 할 때 치고 넘어질 듯하게 치고 넘어질 듯하게 치고 그죠? 탁탁탁탁탁탁 칠 수 있겠죠. 돌아가는 건 문제 없죠. 그죠? 그렇게 치는 걸 PWM이라고 하는 거고요. 세게 팍팍팍 더 세게 치는 거 아니면 더 잘게 치는 거 잘게 다다다다다다 치는 거 요게 PWM이고 큰 채를 가지고 복 치면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이게 힘있게 더 돌아가겠죠. 그게 PAM입니다. 요걸 하다 보니까 전류가 들어올 때와 전류가 들어오지 않을 때의 소리가 나겠죠. 요 소리가 따랑따랑따랑따랑따랑 하고 들리는 거야 이게 사람 귀로. 그래서 요게 어느 소리 속도로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더 빨리 탁탁탁탁탁 치면은 과청 주파수 위로 올라가 버리면 소리가 안 들리는 거고 메인보드에서도 간혹 전원부 코일 부분에 고주파 소음이 나는 경우도 있죠. 그죠? 전자 제품 자체에서 나는 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어로 이게 BBBF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소리도 있지만 전자 제어에서 나오는 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제어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리를 다르게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리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걸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건 제가 완전 전공 분야가 아니어서 그냥 이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하려는 얘기는 뭐냐? 이거 소리 나오는 거 고칠 수 있다. 1번 기아자동차에서 열심히 하고 있을 거다. 두 번째 기자님들의 수고를 이해하긴 하나 이런 뉴스가 나오고 불편한 거를 인지했다면 저보다도 더 전문가 여기 교수님보다 더 맞는 해당 전문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좀 찾아야죠. 제가 요번에 그 국감 자료로 제 거를 채택돼가지고 한 거 말씀드렸죠. 그 국회의원한테 제가 자료를 요청받은 건 처음이었는데 제 영상이 국감에 쓰였어요. 여기 테슬라가 수상합니다. 테슬라가 수상합니다. 이 영상에 국토부가 실험한 거 제대로 된 거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여기에서 테슬라 유럽과 한국의 결과가 다른 걸 가지고 국감에서 제 영상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게 된 거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저를 수배한 건 그나마 나아요. 왜냐면 저는 그나마 엔지니어니까 현직자니까. 근데 국감 자료에서 심지어 우리나라 국회가 돌아가는 그런 중요한 자료에서 유튜버들을 섭외해가지고 유튜버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있더라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 노력을 무슨 교수님들을 섭외하는 것도 아니고 유튜버들한테 의견을 받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국토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를 구매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간 이거 지금 좀 개탄스러운 상황인데 이렇게 더 가기 전에 저라도 좀 쓴소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김필수 교수님이나 박병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건 언론이 잘못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발 해당 분야에 숨어져 있는 전문가 너무 많습니다. 레이더 전문가, 뭐 자율주행 전문가 되게 많아요. 정말 찾아보면 수두룩 빽빽. 그리고 방송에 나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연락해서 좀 방송을 찍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발 한국의 언론이 조금 좀 변화하는 계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작은 이 씨앗이 미랄이 되어서 옛날에 제가 처음 다녔던 교회 팀 이름이 미랄이었는데 썩는 미랄이 돼서 좀 우리나라 언론에 다양하고 좀 더 전문적인 왜 전문적인 걸 꼭 유튜브 와서 찾아야 됩니까? 공영방송에서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더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또 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